자, 긴 여정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2023년 3월 모의고사 드디어 오늘 최종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39번 지문과 40번 지문이 남았었고요. 39번 지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문장이 깁니다. 근데 지난번에 했었던 것보다 아마 쉽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9번 지문의 주제문을 보게 되면 인공지능 도구의 한계와 실용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가은아,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실용성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두 파트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첫 번째 커트에서는 한계에 대해서 나오게 될 거고요. 마지막 카트에서 이제 실용성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먼저 한계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Going beyond very simple algorithms라고 얘기를 하네요. 어디를 뛰어넘어서 매우 간단한 알고리즘을 뛰어넘어서 맞아요. Go beyond 뛰어넘어서 몇몇 AI에 기반을 한 도구라는 것들은 hold out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냥 이왕 한 김에 promise까지 그냥 같이 묶어버릴까요? hold out이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뭐뭐에 유효하다, 적용되다 이런 뜻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promise라는 건 약속이란 뜻이 아니고 가능성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hold out이라는 거는 프로미스하고 같이 묶이게 되면서 무엇을 보여주다의 계열이에요.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드러내다 이런 뜻이 있긴 합니다만 hold out the promise를 가능성을 보여주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예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다시요. 몇몇 AI 기반을 한 도구들은 보여줍니다. 어떤 가능성을 보여줍니까? 그게 어떤 가능성이냐면 도와주는 건데 더 좋은 causal, 인과관계의란 뜻이죠. 캐주얼 아니에요. CAS 아닙니다. 더 좋은 인과관계의 그리고 probabilistics 가능성이 있는 추론을 도와주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됐습니까? 두 가지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요. 따라와 볼래요? 첫 번째, 더 좋은 인과관계의 추론을 만들도록 하고요. 그쵸? 가능성이 있는 추론을 만들도록, 추론을 도와주도록 하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어디에서요? In complex domains. 복잡한 분야에서, 됐어요? 복잡한 영역에서 인과관계의 추론과 가능성 있는 추론을 뒷받침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사람이 해결하기에 꽤 복잡한 문제일 순 있어요. 그쵸? 하지만 이런 복잡한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구나. 가능성이 있는 추론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그 결과는 이게 나오겠네. 라는 추론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AI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AI 도구는요.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도구 아닙니까? 그 이유는 복잡한 분야의 인과관계 그리고 가능성 있는 추론을 뒷받침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그 수행평가 영어 같은 거 하실 때 뭐라 그러죠? 챗 GPT인가요? 그걸 많이 사용하시는 학생들 제가 보긴 했었습니다. 복잡한 분야에서 이런 추론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AI가 도와주는 건 맞아요. 그쵸? AI는 도와줄 수 있죠. 그런데 그거 알아요?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거든요. 무엇을?
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할 수 있는 능력이죠? 만들 수 있는 능력인데 인과관계의 모델들, 무엇에? 이 세상에 인과관계의 모델들을 만들 수 있는 자연스러운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재민아?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 인과관계의 모델들은 뭐예요? 됐습니까? 그 모델들은 뭐냐면 은빈아, 즉 설명하는 건데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걸 설명하는 게 바로 인과관계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인과관계가 뭐겠습니까? 원인과 결과겠죠?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일단 사람에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 that 보이십니까? 여기까지 묶어볼까요? 선생님, 여기서 that은 뭘까요? 일단 문장 구조를 먼저 볼게요. AI Systems라는 주어는 있고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라는 동사는 나와 있지만 무엇이 부족한지 목적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네, 우린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문장이 좀 어려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중간에 that is 문장 있죠. 얘를 생략시켜 보세요. 얘가 지금 중간에 껴들어갔으니까 얘를 생략시키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선행사가 더 월드처럼 보이죠? 근데 일단 잘 생각해 봐봐. 정말 수빈아, 얘가 선행사가 맞을까를 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AI가 여전히 부족한 세상일까요? 아니면 AI가 여전히 부족한 인과관계의 모델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AI가 부족한 건 세상이 아니라 AI가 부족한 건 인과관계의 모델들 아니겠습니까? 대세선행사는 요놈입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인과관계의 모델이라는 것은 왜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가와 관련된 내용이었었지요. 이건 어떻다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지금 본 것처럼 인간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사람은 가으나 인과관계의 문제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어떻다고요? AI는 부족한 능력입니다. 맞는 말 아닐까? 왜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재민이가 조금 피곤해 보이는데 그러면 재민이가 어제 밤을 샜구나. 재민이가 혹시 어제 또 고기를 먹다가 입술을 대었을까? 그렇게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데요. AI는 그냥 딱 보고 삐빅 그냥 당신은 피곤하시군요. 이렇게만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수비나 한계가 지금 나온 거예요. AI는 인과관계의 모델이 부족해요. 즉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아마 AI는 결과만 도출하지 않을까요? 한번 봐볼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hile a doctor 물론 이러이러하긴 하지만 의사는 설명할 수 있대요. 잘 생각해봐봐 가은아. 의사는 사람이지 사람은 설명할 수 있어요. 그쵸? 누구에게?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왜 따라오고 계시죠? 왜 그 치료책이 치료법이라고 할까요? 왜 그러한 치료법이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맞죠? 의사가요. 환자에게 이 치료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뭐 하면서 콤마 ing 분사구문 은빈 referring. 여러분 refer가 언급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 알고 있죠? 언급하면서요. 무엇을 언급하죠? To the changes 변화들을 언급해요. 됐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있네. It causes in the body. 됐어요? 지금
it 다음에 causes라는 동사는 있지, 수빈. 근데 몸속에서 무엇을 유발하냐? 목적어가 또 안 보이는구나. 그러면 여기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또 생략이 됐구나. 됐습니까? 여기 나오는 it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요. 앞에 보여요? treatment를 가리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해석해 볼게요. 무엇을 언급하면서요? 변화들을 언급하면서요. 어떤 변화들이에요? 치료법이 유발할 수 있는, 즉 치료법이 몸에서 불러일으키는 변화들을 언급하면서 왜 어떤 치료법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사는 설명할 수 있죠. 맞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은이가 최근에 병원에 갔다 왔다가 한번 해볼게요. 가은이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의사가 하면은 제가 요즘에 뭐 코가 좀 막히고 열이 나요 라고 하면은 컴퓨터 두두둑 두드린 다음에 이 약 드세요. 그리고 3일 뒤에 오세요. 이런 말을 하죠. 의사는 이 약을 먹으면 뭐 코막힘이 좀 줄어들 거고, 그리고 이 약은 식후 30분에 드시고 이 약을 드시고 졸음이 올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 치료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치료법이 우리의 몸에서 불러일으키는 변화들에 대해서 의사는 설명할 수 있다고요. 사람은 치료법과 관련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그러하긴 하지만 모던 머신 러닝 시스템입니다. 현대의 기계학습 시스템은 이게 뭔지 알겠지, 민아? AI. 그쵸? 현대의 기계학습 시스템은 오로지 말해줄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엇만을 말해줄까요? 환자들. 근데 그건 어떤 환자들? who와 given this treatment까지가 묶여야 되겠네요. 선행사는 사람이 맞아요. 그쵸? 그리고 주격관계대명사가 만나봤더니 비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주격관계대명사가 맞고, 하나 더, 주격관계대명사는 비동사랑 같이 생략을 시키면서 patient, given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조심. 환자들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환자들입니까? who와 given, 받는 환자들인데요. 이러한 치료법을 받는 환자들이 평균적으로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만을 말해줄 수 있대요. 그렇지 않을까요? AI는 인과관계의 능력이 어떡하다고요? 부족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떻다고요? 예시 문장을 정리해 보면 의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치료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 은빈아? 한 번 더? 인과관계라고요. 이 약을 드시면 피곤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잠이 올 수 있어요. 이러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떻다고? AI, 어떤 기계학습은 방금 나온 것처럼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라는 결과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은 설명할 수 없는 거네요. 그쵸?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결과만 설명할 수 있다면 이건 인과관계 능력이 부족한 거죠.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해요. 하지만 사람은 어떻다고요, 재민? 왜 이게 효과가 있는지 그 원인도 설명해주고 그 결과도 설명해줄 수는 있지만 AI는 어떻다고?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을 드십시오. 왜 좋아지는데요? 삐비비빅 작동 오류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I는 여전히 인과관계에 대한 능력은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겠네요. 선생님, 그럼 여기가 지금 한계인가요? 그쵸? 여기가 지금 한계가 되겠죠? 그러면 다음 커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바뀌네요. 두두두둑 하고 바뀌어요. 하지만 두둑
사람의 추론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notoriously 몰라요? 악명 높을 정도로 라는 뜻인데요. 말이 어렵죠? 나쁘게라는 의미예요. 나쁘게. 됐어요? 원래요. 가은아 ly를 빼면요. notorious 나오죠.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수빈아, 가은아, 은빈아, 재민아. 이거 ly 없는 원래 형용사 악명 높은, 무자비한 뭐 이런 의미라는 거 이걸 먼저 알고 있었어야 됐던 겁니다. 외우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추론은 어떻다고요? 악명 높을 정도로 뭐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얘들아 우리 이거 많이 했다. tend to 부정사, 비동사 likely to 부정사 이런 거 했었어요. 인간의 추론은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악명 높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경향이 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에러, 실수가 있을 경향이 있죠. 선생님 무슨 말이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재민아, 의사는 똑똑하니까 실수를 안 해? 여러분요, 의사들이 간혹 가다가 뭐 진료를 하다가 뭐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의 목숨이 위태위태로운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약사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사람은 어떻다고요?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고요. 실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전제 조건입니다. when, 뭐 할 때 인과관계의 질문들이 됐습니까? 인과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렇게 될 때 엄청날 정도로 복잡해질 때 그러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과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이 복잡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은 혼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해요. 그쵸?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너무 복잡해요. 혹은 가은아, 은빈아 어떤 문장이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석하다가 실수를 하기도 하죠.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인과관계에 관련된 거는 사람이 AI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렇죠? 하지만 전제 조건 인과관계의 문제가 복잡해질 때는 사람은 혼동과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애들은 뭐냐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면서 부가적인 설명이에요. 해볼까요? 부가적인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뭐와 같은 when it comes to 뭐뭐에 대한이란 뜻이죠. 그리고 to 여기서 전치사니까 ing를 명사형으로 표현한 거죠. 동명사 when it comes to 뭐에 대해서 assessing 여러분 assess가 평가하다라는 뜻이 있죠. 무엇을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요. 영향인데요. 또 무엇의 영향이냐면 정책의 개입들 됐습니까? 어디에 걸쳐져 있는 사회에 걸쳐져 있는 즉 사회 전반에 정치적인 개입들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것 같은 인과관계의 문제들이 복잡해질 때 사람은 혼돈을 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추론은 그렇대요. 뭔 말일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청소년 사회에 대해서 무엇인가 정책들을 만들 때 하나만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은이랑 은빈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은빈이를 위한 정책도 만들어야 되죠. 근데 재민이를 위한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수빈이를 위한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혹은 재수생을 위한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초등학생을 위한 정책들도 만들어줘야 되고 봐봐봐요. 이렇게 정책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한 많은 정책들의 영향을 평가할 때 그걸 알아내기가 쉬울까 수빈아? 그건 아니에요. 사람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 누군가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누군가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추론에 문제가 생겼어요. 맞아요? 이제 흐름은 바뀌어요. In these cases, 이러한 경우들에서 됐습니까? 이러한 경우들이 뭔 줄 알아요? 인과관계의 문제들이 너무 복잡해지는 경우에 됐습니까? 도와주는 것은 인간의 추론을 무엇과 함께 뒷받침해 줄까요? 더 구조화된 AI를 기반으로 한 도구들과 함께 인간의 추론을 뒷받침하는 것은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흐름은 계속 뒤바뀌고 있어요. 은빈아, 잘 따라와 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물론 AI가 할 수 있는 게 있긴 하지만 사람이 더 잘하는 분야가 있었고 AI가 어떻게 부족한지에 대한 예시가 나왔지만 그 다음 내용에서는 인과관계의 문제가 복잡해질 때 사람의 추론이라는 것은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 실수를 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문장입니다. 사람의 추론과 무엇을 더하는 거예요? 지금 본 것처럼 구조화된 AI의 도구들을 결합하게 될 때 이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제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될까요? 사람의 추론은 인과관계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긴 해요. 그렇죠? 근데 AI는 그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의 추론 능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다음 커트에서요, 가은아, 은빈아, AI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뭔지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문장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를 잘 보면 좋고요. 솔직히 말하면 가은아, 이거는 어떤 문장이 문장 삽입으로 들어가도 다 괜찮은 문제예요. 특히 은빈아, 얘가 문장 삽입에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작년에요.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다 톡톡 튀거든요. 사람의 추론과 구조화된 AI를 서로 합쳤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 커트 갑니다. 겁먹었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요, 재민아. 여기까지 한 문장이에요. 너무 긴데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일단 얘네를 가릴게. 일단 얘네를 가렸어요. 그쵸? 얘네를 가리면 훨씬 더 문장이 짧아지죠. 그리고 지금 가린 부분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 재민아,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부가적인 설명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해봅시다. 연구자들은 have been exploring. 현재 완료의 진행 시제네요. 여러분 익스플로어를 항상 탐험하다라고만 해석하죠? 아니에요. 탐구하다라는 뜻도 있죠. 즉 뭐 알아내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 분석하다, 공부하다, 연구하다 이런 계열도 있다는 겁니다. 연구자들은 탐구하고 있습니다. 알아내고 있어요. 무엇을? 사용인데 무엇의 사용이지? 바에시안 네트워크의 사용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대요. 왜요? 여기 먼저 가봐봐. 무엇을 위해서요?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바에시안 네트워크의 사용을 알아보고 있대요. 됐습니까? 이게 끝이에요. 이 문장은요. 지금 이거 안 했는데요. 이거 부연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봅시다. 지금 바에시안 네트워크가 나왔죠. 그럼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얘들아, 우리가 바에시안 네트워크가 뭔지 모르겠는데 가은아, 이건 사람의 느낌이니 인공지능의 느낌이니 네트워크? 그렇지. 그래서 얘는 AI야. 근데 얘를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방금 본 것처럼 재민 결정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그쵸?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추론 능력과 구조화된 AI가 합쳐질 때 뭔가 도움이 된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그 AI의 능력이 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볼게요. AI가 어떤 역할을 갈까요? 이 바이시안 네트워크는 이런 AI 기술인데요. 어떤 기술이냐면 주관대로 묶여서 들어가고 비동사 used 투부정사 and 2번 투부정사가 쓰였어요. 그쵸? 1번, 2번. 우리 이제는 다 알고는 있어요. 여러분 비동사 used to 부정사 그러니까 수빈아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라는 뜻이고 to 다음에 가은아 ing가 나오면 그러니까 은빈아 명사가 나오면 전치사 to일 때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이었었죠. 조심하십시오. ing로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걸 설명한 거고요. 우린 이제는 이놈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요. 그쵸? 겁나게 많이 나와서 중학생 때부터요. 다시요. 바이시안 네트워크가 뭐라고요? 가은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AI 기술이에요. 그쵸? 근데 그건 어떤 AI냐면 사용이 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map out. 처음 보죠? 정리하다예요. 정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대요. 무엇을? 그래. 인과관계들, between events, 어떤 사건들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야. 야, 사람이 인과관계를 알아낼 수 있다 그랬죠? 그걸 정리한다고요. 됐습니까? 첫 번째. AI 바이시안 네트워크는 어떤 친구였습니까? 첫 번째. 인과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알아요? 방금 나왔었잖아요. 너무 복잡해질 때. 그렇죠? 복잡해질 때는 사람의 추론이 혼란을 만들고 실수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복잡한 인과관계를 AI가 정리해 주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to represent degrees of uncertainty around different areas. to represent 보여주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represent 보여주다. 무엇을? 어느 정도를 보여주는데요. 무엇의 정도인데요? 불확실성의 정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사용이 된대요. 그쵸? 됐습니까? 어디 주변에서요? around 다양한 분야들이네요. 다양한 분야들 주변에 있는 불확실성의 정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사용이 된답니다. 그러면 한 파트 또 정리. 다양한 분야들의 다른 분야의 불확실성의 정도를 보여준대요. 자, 이러면은 훨씬 더 사람이 정리하기 편하겠죠. 선생님, 근데 저는 솔직히 인과관계를 정리한다는 거랑 다른 분야의 불확실성의 정도를 보여준다는 게 저는 아직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예시를 보면 돼요. such as. 아직 안 봤었죠? 정리해 줄게요. 뭐와 같은 거냐면 to enable 가능하게 하는 건데 더 정확한 위험성의 평가를 가능하게 해준대요. 됐습니까? 더 정확한 위험성의 평가를 내리게 해요. 결론은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산출하는 게 무엇이냐? 방금 본 것처럼 정확한
위험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정확한 위험성을 평가해 줄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가은아, 재민아? 사람이라면 인과관계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 근데 복잡한 문제들은 어떻다고? 그걸 정리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AI가 정리해주고 불확실성도 보여줘서 정확한 위험성을 평가해줘요. 이거에 대한 예시가 밑에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 그 카카오뱅크 하십니까? 토스 쓰세요? 거기 그 토스나 카카오뱅크, 특히 토스가 그런데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소비 현황을 요약해서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 가은이는 왜 이 물건에 돈을 썼는지 알아요. 그쵸? 수빈이가 그 지우개를 산 이유도 말할 수 있어요. 인과관계는 알 수 있죠. AI가 수빈이가 왜 그 지우개를 샀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네, 모르죠, 당연히. 인과관계의 능력은 부족해요. 근데요, 재민이가 한 달 동안에 돈을 쓴 목록을 쫙 보니까요, 재민이가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에서 줄여야 되는데 어떤 분야에서 지출을 줄여야 할지 몰라요. 그때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거예요. 재민 씨는 옷을 사는데 돈을 많이 쓰셨군요. 다음 달은 의류 비용의 지출을 줄여보세요. 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토스 같은 경우도 그런 역할을 하고요. 제가 최근에 받은 배지가 뭐냐면 뭐였었지? 데이터 만수르라는 배지를 제가 받았거든요. 저는 데이터를 많이 쓰나 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다음 달엔 데이터 사용료를 좀 줄이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지문에서의 예시입니다. 해볼까요? 이러한 것들은 maybe, particularly,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유용할 수 있죠? For assessing, 평가하는 데 유용할 거예요. 무엇을 평가하죠? The threat, 위험성인데요. 무엇의 위험성인데요? novel, 형용사일 때는 뭐 새로운, 참신한, 그쵸? 새로운 위험들이나 rare, 드문, 희귀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rarely가 거의 없는 이라는 의미가 됐었던 거고요. 드문 위험이나 새로운 위험들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뭔 말이죠? 제가 계속 해줄게요. 콤마 where. 그러한 위험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little historical data is available. 잡아놓을까요? little is 잡아놓을게요. 여러분 little 하면은 거의 없는 이란 뜻이 맞고요. little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오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little, few, 우리 부정어는 제가 동사하고 같이 묶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봐봐요. 역사적인 정보가, 여기까지요. 역사적인 정보가 거의 이용 불가능한 경우 들었습니까? 이용 가능하다가 아니죠. little, 부정어, not이 있어요. 거의 없는. 그럼 동사 영향 끼쳐야죠. 역사적인 정보가 거의 이용 가능하지 못한 이러한 위험들을 말해요. 좀 이따 정리해 줄게요. 근데 그 위험들은 뭐냐면 뭐와 같은 거냐면 the risk of terrorist attacks. 테러리스트 공격의 위험성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생태학적인 재앙들과 같은 역사적인 정보가 거의 이용 가능하지 못한 상황과 관련된 새로운 위험들, 희귀한 위험들의 위험을 평가하는데 이것은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보니까 예문 한번 봐볼까요? 테러 공격이 있다고 한번 봐볼게요. 혹시 재민아, 테러리스트들이 나 당신 국가 공격할 거야 이렇게 알려주고 공격해요? 그쵸?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정보가 거의 없죠?
맞잖아요. 테러리스트가 공격할 때 나는 당신의 국가를 공격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공격하지는 않아요. 우린 그거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 도와준다고요? AI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요. AI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삐비비빅. 특정한 국가를 보니까 요즘에 무기를 많이 구매했어요. 삐비비빅. 그런데 그 국가는 저희하고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삐비비빅. 그런데 그 특정한 국가의 군인들이 어딘가에 배치가 되기 시작했고요. 또로로록. 그런데 이제 그 군인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AI가 어느 정도는 정리해 주죠. 그리고 확실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가능성, 그 불확실성도 보여주면서 우리 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걸 평가해 준다면 우리는 새로운 테러 공격을 예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소비 패턴.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 알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왜 거기에 돈을 썼는지는 알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AI가 똑똑하게 정리해 준다고요. 다음 달에는 데이터 사용을 줄이시오. 다음 달에는 음식 소비량을 줄이시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도구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한계가 있긴 하나 사람의 추론 능력과 결합이 되었을 때 그 복잡한 인과관계를 정리해주고 불확실의 정도를 보여주면서 위험성을 평가해줄 수도 있더라. 그거에 대한 이 지문의 예시는 바로 테러 공격, 새로운 생태학적인 재앙들, 어떠한 역사적인 정보라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AI가 깔끔하게 정리해줄 수 있더라라고 말을 해요. 사람의 추론 능력과 결합이 될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용만 길었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특정한 예시를 기억하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9번 지문 넘어가고요. 이제 40번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안 어려워요. 40번 지문의 주제입니다. 거대 산업 도시의 사회적 환경의 변화입니다. 거대 산업 도시의 사회적 환경의 변화. 이게 또 주제문이 또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에서 거대 산업 도시라는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도시를 의미해요. 그런데 사회적 환경에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 변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안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시골과 도시를 비교하자고요. 혹시 시골 출신인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재민이 어디 출신이야? 토박이. 은빈이? 토박이. 가은이? 토박이. 수빈? 저하고 실장님은 동양 사람이거든요. 저하고 실장님은 심지어 같은 면에서 자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실장님이랑 고향이 같아요. 저는 강화도 출신이거든요. 강화 어딘 줄 알아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섬으로 되어 있어서 완전 시골이었었거든요. 시골과 도시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The rise. 여러분 여기서 상승이라고 할 거죠? 근데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승한다라는 건 뭐야? 떠오른다라는 거지. 떠오른다라는 거는 어딘가로 출현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emergence 이런 표현도 바꿔 쓸 수 있겠죠. 무엇이 출현했습니까? 거대한 산업적인 도시들의 출현은 얘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네. 수일치 조심. have 아니에요. 거대한 산업 도시들의 출현은 has had social consequences 사회적 결과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회적인 결과들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That 지금 보니까 that에 아가 나왔다라는 건 또 주격 관계 대명사 맞죠? 선행사 사물이니까 위치로 바꿔 쓸 수도 있지만
주관대하고 비동사는 문장에서 생략된다고 계속 얘기하죠. 그 사회적인 결과들이 뭔데요? 종종 무엇으로 알려진 거냐면 됐습니까? urbanism. 도시화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회적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거 안 어렵지. 쉽게 말하면은 거대한 산업 도시가 어떻게 되었다? 도시화가 되었다. 그래, 이게 그 말이야. 도시화가 되었다라는 게 어떤 건 줄 알죠? 여러분 도시에 살고 계시니까 이 도시화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알 거고요. 그리고 다음 문장 보면은 제가 예를 들어야 돼요. 이 문장은요. 도시는 dissolve합니다. 여러분 원래 dissolve라는 거는 뭐 용해시키다 뭐 이런 뜻이 있긴 해. 녹이다. 근데 쉽게 말하면 해체하다예요. 도시는 해체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재미나 없애는 거죠. 도시는 해체시킵니다. 설명해 줄 테니까 따라오세요. 비공식적인 통제들을 해체시켜요. 무엇의 통제인데요? of the village, 마을이나 작은 마을, 즉 시골이라고 할까요? 작은 마을이나 시골의 비공식적인 통제들을 해체시킵니다. 뭔 말인지 해줄게요. 도시는 무엇을 해체시킨다 그랬었나요? 방금 본 것처럼 말을 조금 돌려서 시골의 비공식적인 통제를 해체시켜 왔어요.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통제라는 거는요. 그거를 그대로 따라야 할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횡단보도를 건너는 거를 통제하게 되면은 그 횡단보도는 건너면 안 돼요. 그쵸? 공사 중이라면. 근데 비공식적인 통제는 뭘까요? 예를 딱 하나만 들어볼까요? 농사에 대한 예만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농사 한 번도 안 져봤죠? 물론 저도 농사를 진 적은 없긴 합니다.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 옛날에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예를 들어서 A 구역이 있고 B 구역이 있고 C 구역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 알아요? 품앗이 한다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지금 농사를 지을 때 A에 있는 사람들만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B라는 사람들도 와서 도와주고 C라는 사람들도 도와주지. 실제로 그래요. 그게 품앗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B가 농사를 짓게 되면 A도 도와주고 C도 도와주겠죠. 반대로 C가 농사를 짓게 되면 A 지역의 사람들, B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서로 도와주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 안 도와준다고 해서 잡혀갑니까? 그건 아니죠. 이게 비공식적인 통제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흔해요. 예를 들어서요. B가 A랑 C를 안 도와줬잖아요. 그럼 A랑 C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정도 없는 사람들. 우리 저 사람들 도와주지 말자 농사할 때.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결국에 자신들도 도움을 받으려면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 비공식적인 통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혹시 가은이네 옆집이 이사할 때요. 오, 이사하십니까? 아, 그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으쌰 하고 도와주십니까? 도시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시골에서는 그렇겠죠. 이러한 비공식적인 통제, 그거를 모두 해체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의 거주자들은 unknown to, 알려져 있지 않아요. 서로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시골에 대한 예시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시골은 그렇다는 표현도 있죠.
밥상머리에 올라가는 숟가락 개수도 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골 사람들은 서로서로 교류를 많이 하죠. 혹시 은빈이 오늘 학원 오실 때 옆집 아줌마한테 인사하고 나왔어요? 왜요? 왜 안 했어요? 이게 질문조차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 사람들이잖아요. 혹시 재민이 밑에 집 할머니한테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시골은 그렇다고요. 어디가? 저 학원 갔다 올게요. 잘 갔다 와. 시골은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는 어떻다고요? 서로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쵸? 지금 변화가 보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 변화는 뭐였습니까? 비공식적인 통지를 해체시켰어요. 그리고 서로 잘 모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적 상호작용들은 어디에서? 도시들에서 대부분의 사회적 상호작용들은 발생합니다. 야, 얘 자동사지? 수동태 안대수비나 occurred 안 됩니다. 도시들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들은 발생합니다. 누구 사이에서만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어나요. 근데 그건 어떤 사람들? 주격관계 대명사, 대전환 가능. 알고 있는 사람들, 서로를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맞잖아요. 어디에서? 오로지 특정한 역할들에서, 이를테면 서치에서 뭐와 같은 겁니까? 주차장 관리 직원이라든지 가게 점원이라든지 또는 손님과 같이 특정한 분야들에서 서로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건 발생합니다. 혹시 재민이는 주변에 단골집 있습니까? 거기 가면 사장님이랑 인사하고 그래요? 아, 그건 안 그래요? 저는 단골 식당들이 많거든요. 그럼 가면 사장님 좋았어요 하면은요 서비스도 많이 주시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은빈이네 어머니를 제가 한 번도 못 뵀는데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여기 앉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죠. 왜냐면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 줄 알고 앞집에 누가 사는 줄 아니까는 다들 친하게 지내요.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이에서만 상호작용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차장 관리 직원이 됐든 가게의 직원이 됐든 혹은 손님이 됐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에서만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여쭤봤던 거예요. 재민이 오늘 학원 오실 때 밑에 집에 사는 할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왔습니까? 은빈이 옆집 아줌마한테 학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까? 우린 그렇지 않아요. 도시에서의 변화가 보여요. 첫 번째, 시골의 비공식적인 통제를 해체시켰고 서로를 잘 알지 못하며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의 세계에서만 사회적 상호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의 변화예요. 두 번째 부류의 변화 한번 가볼까요? 흐름 바뀌어요 살짝. 사람들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죠. 그쵸? As they wished.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왜요? 모내기 품앗이 안 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안 해. 그치? 나 힘든데 저 사람 도와줘야 돼. 그런 거 없어요. 우린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게 됐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도 살게 됐습니까? In ways that break away. 이거 관계부사의 대용이 아니네. 주격관계대명사네요. 동사 나오니까요. break away. 없애버린대요. 무엇으로부터? 사회적인 규범들로부터 사라지는 방식들, 즉 사회적 규범들로부터 멀어지는 방식들에서 우린 자유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맞죠? 그 옆집 할머니가 너 왜 인사 안 하냐? 라고 해도 우리는 인사할 의무가 없어요. 사실은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린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으로 그리고 왜냐하면 높은 밀도인데 무엇에?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에 높은 밀도가 뭔 소리인 줄 알아요? 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도시에서는요.
무엇을 요구합니까? 부드러운, 뭐 유순환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부드러운 coordination. 됐습니까? 조정을 요구합니다. 조금 이따가 할게요. 누구의 조정인가요?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서의 부드러운 조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리해 줄게요. 결국에 도시의 사회들은 have developed, 만들긴 했어요. 뭘 만들었죠? wide range of,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긴 했어요. 그게 뭔데요? 여기 말 재밌어요. To control urban behavior, 통제하려고 하는 방법들인데 도시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은 여기서부터 재밌어집니다. 지금 도시는 분명히 아까 나온 것처럼 비공식적인 통제를 해제했어요. 그쵸? 해체시켰죠? 그래서 뭐 도와주러 가지 않아도 되고 우린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살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요. 가은아, 문제 안 생기겠니? 그래서 무엇인가 조정을 필요로 했었고 도시사회들은 결국에 다시 도시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재밌다고요. 안 재밌어요? 아니 위에 봐봐봐요. 시골의 비공식적인 통제를 없앴어요. 통제를 없앴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살아요. 그럼 문제가 안 생기겠냐고 재민아. 그래서 다시 통제를 만들기 시작했죠. 도시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방법을 만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통제를 안 하면은 야 수빈아 단어 시험 다음까지 끝내. 이런 통제가 없으면 우리는 원하는 대로 마구마구 할 거예요. 그렇죠? 통제는 필요하겠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게 되었대요. 높은 밀도에서 살게 되었대요. 그래서 부드러운 조정이 필요로 했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제 한 번 더.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뭡니까? 시골의 비공식적인 통제를 해체시켰으나 아무래도 높은 밀도의 사람들이 살다 보니 다시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 재밌죠? 해체시켰다가 다시 통제하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도시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쭤볼게요.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은빈아, 시골 같은 경우에는 아줌마 있어요? 저 들어갈게요. 하고 벌컥 열고 들어가서 아줌마, 나 이게 없는데 이거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될까 안 될까? 물론 그렇죠. 물론 개인 사유지 침범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잖아, 그치? 아줌마 저 이거 없는데 이거 있으십니까? 아, 나 이거 좀 빌려줘요. 충분히 빌릴 수 있죠. 근데 수빈아 만약에 옆집 가서 띵동 띵동 왜 문을 안 열지? 아줌마 저 옆집인데요. 혹시 옆에 프라이팬 있습니까? 저 좀 빌려주세요 하면 문 열어줄까요? 그건 아예 불가능해요. 왜? 시골은 어떻다고요? 서로 잘 알잖아요. 친밀성이 있죠? 그래서 쉽게 할 수 있지만 도시는 아까 그랬잖아요. 가은이 옆집 아줌마한테 인사 안 하고 왔어요. 은빈이도. 재민아, 옆집 할머니한테 인사 안 하고 왔어요? 그럼 오늘 가서 똑똑똑하고 할머니 저 학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없어요. 왜? 그거 하는 순간 개인 사유지 침범되죠. 됐어요? 어떤 법을 만들었을까요? 이러한 것들은 포함합니다. 이러한 규제들을 포함해요. 어떠한 규제들? 또 주격관계대명사네 They control private land use 나왔습니까? 사적인 토지 사용 됐습니까? 개인 토지 사용 됐습니까? 개인 토지의 사용을
통제하는 규제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물을 건설하는 것을 통제하는 규제도 있어요. 그렇죠. 가뜩이나 밀도가 높다고요, 재민아. 건물 막 만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유지를 통제하는 규제들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 유지는 뭔데 또? minimize fire risk, 뭐 화재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그러면 안전 유지의 규제를 포함하기도 하고요. 또 무엇을 통제하려고 하냐면 the production of pollution and noise. 생산인데 소음과 죄송합니다. 오염, 여기가 오염이네. 오염과 소음의 생산을 통제하는 규제들. 화재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유지를 통제하는 규제들.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을 통제하는 규제들. 개인 토지 사용을 통제하려는 규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게 도시의 행동을 통제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본 것처럼 개인 토지 사용이죠. 우리 이거 뭔 말인 줄 알죠? 우린 이거 무슨 말인 줄 알죠? 개인 토지 사용. 뭐 함부로 누구 땅에 들어가서 꽃을 꺾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것도 있었었죠? 건물 건축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수빈아. 가뜩이나 사람이 많은데, 가뜩이나 밀도가 높은데 건물 또 지으면 땅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유지를 통제하기도 하고요. 아마 이걸 좀 어려워할 거예요. 선배들이 그랬거든요. 오염과 소음을 발생하는 것을 통제하려고 한대요. 뭔 말이죠? 혹시 여러분 그 층간소음을 직접 겪은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수빈이 있어요? 그래서 막 관리실에서 오후 10시가 지나면 뭐 세탁기를 돌리지 마시고 청소기를 돌리지 마시고 그리고 뭐 고성방가하지 마시고 혹시 이런 문구 붙여 있어요? 저희 집 엘리베이터에 붙여 있거든요. 오후 10시가 지나면 피아노를 치지 말라. 근데 가은아, 그거 통제하는 거 아니니? 내가 피아노 치고 싶은데 해서 피아노를 치면 안 되겠죠. 왜요? 결국에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게 만들어졌네요. 개인 토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소음을 발생을 통제하기도 하네요. 오후 10시가 지나면 청소기를 돌리지 마십시오. 가급적 뛰어다니지 마십시오. 이러한 통제를 다시 만들어내기도 했었죠. 정리하겠습니다. 거대 산업이 출몰하게 되면서 시골, 작은 마을의 비공식적인 통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았어요. 근데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인구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분명히 도시의 행동을 다시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통제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생활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통제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2023년 고3 3월 모의고사는 모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대되십니까?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는 수능 특강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박수 한번 짝짝짝 치면서 끝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